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 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발원지였던 중국 우한이 지난주 봉쇄 7개월 반 만에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선언한 것이기에 중국 공산당 지배와 사회주의의 체제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에 중국은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며 미국 등 여러 국가와 대립각을 세웠죠.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대규모 의료품 지원을 앞세워 동남아, 아프리카 등의 우군 확보에 나서 미중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통계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심은 여전합니다. 이는 중국 당국이 한 달간 본토 내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기간 중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내 감염이나 무증상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출국 승객에 대한 중국의 방역 조치마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 잡음이 오가는 가운데 지난 11일 홍콩대 출신의 한 바이러스 학자가 영국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엄청난 폭로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중국 유래설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힘을 싣는 주장에 파장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당시 대중들은 대부분 중국인들이 야생동물, 특히 박쥐를 즐겨 먹어 발생한 바이러스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와 다른 내용의 폭로가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여러 가설이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대체 이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벌써 9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다시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고 마땅한 백신도 개발되지 않아 내년 말에나 종식 수준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죠. WHO는 문제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온 것 같다며 추정만 할 뿐 명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미궁 속입니다. 이런 와중에 홍콩대 공중보건대학원 옌리멍 박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1일 영국 ITV에서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녀는 유전자 연기 서열 등을 포함해 과학적 증거를 확보했으니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출간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죠. 또 미국 뉴욕포스트에서도 옌 박사는 게놈 연기 서열은 사람의 손가락 지문과 같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고 왜 그들만이 이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는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한 수산시장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연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홍콩대 재직 당시 옌 박사는 코로나 사태 초기에도 우한에서 발생한 새로운 폐렴에 관한 비밀 멤버로 참여했다고 밝혔고 이에 중국 당국이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을 공식 발표하기 3주 전에 이미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폭로한 뒤 지난 4월 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이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옌 박사는 코로나19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미국에 왔다며 만약 중국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다면 나는 살해됐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WHO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증거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자연 발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옌 박사의 폭로가 나온 것인데요. 이후 중국 당국은 옌 박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고 홍콩대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선 옌 박사가 과학적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 수차례 공언해놓고 아직 관련 논문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죠. 게다가 중국은 자신들이 코로나를 이겨냈다며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든 말든 상관없이 대형 축제를 진행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중국몽을 실현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죠. 특히나 중국 문화계에서는 중국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 세계 최고로 올라선다는 내용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해 수많은 나라에서 비난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영화 중 대표적인 예로 빠바이를 들 수 있는데 자화자찬의 최고 강도를 자랑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는 중국이 일본 등 열강에게 처참히 짓밟혔던 1930년대 상황에 울분을 토하다 현재는 미국과 겨루는 주요 2개국으로 떠오른 것에 대한 자신감을 엄청 표출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극한의 자화자찬 영화는 중국인들을 마약하는 것처럼 흥분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빠바이는 코로나19로 중국 영화계가 주춤했음에도 25억 위안이 넘는 수입을 내며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했는데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비판하더라도 이미 중국인들은 이런 영화에 중독돼 버린 겁니다. 중국이 밑바닥부터 세계 최고로 올라섰다는 이 영화의 줄거리처럼 지금의 중국 정부도 코로나19 사태를 중국이 이겨냈다고 우기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통해 그들의 헛된 자신감을 드러내는 내용들을 점점 많은 나라에 퍼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 디즈니에도 영향을 줘 전 세계 사람들이 경악했는데요. 문제의 주인공은 영화 뮬란입니다. 디즈니가 제작한 뮬란은 1998년 개봉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판으로 만든 영화로 제작비 2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감독은 뉴질랜드 출신의 니키 카루가 메가폰을 잡았고 중화권 여신으로 추앙받는 배우 유혁비가 뮬란을, 유명 배우 견자단, 이연걸, 공리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때 주연을 맡은 유혁비와 견자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유혁비의 발언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유혁비가 자신의 SNS에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 홍콩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겁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경찰이 쏜 빅뱅건에 맞아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이 같은 발언을 해 뮬란 보이콧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때부터 샵 보이콧 뮬란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했고 대만과 태국에서는 샵 밀크티 얼라이언스, 밀크티 동맹이란 해시태그를 사용해 보이콧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조슈아 윅은 디즈니가 베이징에 굽실거리고 유혁비는 공공연히 홍콩의 만행을 지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혁비뿐만 아니라 텅장군 역을 연기한 견자단 역시 영국의 식민지 지배 종식 중국 반환 23주년 기념이라는 글을 올려 중국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면서 영화에 대한 악영향을 끼쳤죠. 이처럼 뮬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쉴드가 불가능할 정도로 더 큰 논란이 터졌습니다. 그건 중국 정부의 위구르인 인권 탄압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이 자행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촬영을 진행했는데 트루판 공안국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중국 당국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노골적인 엔딩 크레딧을 올려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정부가 재교육 수용소를 운영하며 위구르족을 강제로 구금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역인데요. 뉴욕타임즈는 영화 뮬란은 민족주의와 맹목적 애국주의를 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정책에 대한 분노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워싱턴포스트는 기고문을 통해 디즈니는 중국의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화하는 걸 돕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죠. 그리고 아시아 소사이어티 선임연구원 아이작 스톤피시도 뮬란이 디즈니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영화라고 꼽으며 촬영을 위해 디즈니가 부끄러운 타협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나 중국은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소프트 파워를 선보이며 자신들의 야욕을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중국의 소프트 파워는 결국 허구일 뿐이고 제대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 파워는 한국이라고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한국 영화 콘텐츠들은 코로나로 인해 영화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TT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논란투성이의 뮬란과 다르게 한국의 영화 살아있다는 지난 8일 넷플릭스에 공개되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 콘텐츠 순위 차트를 제공하는 플릭스파톨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무비 차트 2위를 기록했죠. 심지어 한국은 물론 일본, 인도,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서 넷플릭스 오늘의 탑10 콘텐츠 1위에 등극했고 미국을 포함한 북미권 국가에서도 2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0일에는 넷플릭스 글로벌 무비 차트 1위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미국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등 유럽의 주요 국가 호주를 포함해 전 세계 35개국 무비 차트에서 1위를 석권하며 글로벌 무비 차트 1위로 뛰어올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를 통틀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넷플릭스 1위로 등극된 사례는 살아있다가 이례적인데요. 넷플릭스 관계자는 전 세계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의 시청자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살아있다를 즐기며 한국 콘텐츠는 물론 신한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살아있다의 성과는 킹덤, 부산행, 반도를 통해 한국 좀비물에 대한 해외 팬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고립된 상황에 갇혀있는 영화 속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주요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넷플릭스를 통한 살아있다의 해외 공개는 한국 영화 해외 공개의 새로운 성공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중국과 다르게 진정한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를 매혹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외 유명 드라마나 영화에 한국 요소가 나오는 걸 쉽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시즌 45까지 방영된 인기 미국 드라마 루시퍼에선 샤이니의 루시퍼, 시엘의 멘탈 붕괴 등 다양한 K-팝이 삽입됐고요. 캐나다 시트콤인 김씨네 편의점은 1980년대 한국의 이민 가정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겪는 생활 밀착형 시트콤으로 실제 드라마 내에서 아빠, 엄마, 목사님 등 한국 호칭과 아이 참, 에휴 등 한국어의 감탄사 등의 대사들도 많이 나오죠. 김씨네 편의점은 CBC 코미디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2017 캐나디언 스크린 어워즈에서 11개 부분 후보로 오르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의 K 콘텐츠들은 현재 언택트 시대를 맞아 OTT 서비스들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힘을 얻어 그 무엇도 더 이상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막을 수 없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중국이 아무리 돈으로 전 세계의 사기를 치료해도 한국의 K컬처를 따라올 수 없게 된 거죠. 심지어 지구촌 전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이제 최첨단 기술과 결합해 K컬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은 K-팝의 대축제인 드림 콘서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와 네이버, V 라이브 플러스를 통해 언택트 공연으로 진행했죠. 특히 세계 최초로 EX3D 사운드 기술을 적용해 실제로 현장에 있을 듯한 생동감을 제공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멤버별 영상을 골라 시청할 수 있는 멤버별 멀티캠과 VR 콘텐츠 서비스 등 전 세계 팬들을 만족시켰습니다. 또 BTS는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방방콘을 통해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멤버들은 우리는 성장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잘 극복해가고 있다며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찾아내서 잘 극복해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전 세계 팬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 세계와 소통할 정도로 엄청난 소프트 파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로와 선한 영향력 등 참된 소프트 파워를 펼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돈노름이나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죠. 그리고 그 수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진정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한국이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혹시 주식 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